민수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엔 오랜 세월 잊었다고 믿었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엔 놀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죠. 후회, 그리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 오늘도 언제나 인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빗소리가 공방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무를 깎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공방 안에는 톱밥 냄새와 나무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노래를 듣지도 않는 듯 그저 손끝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작업대와 선반, 그리고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민수가 만든 가구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목 책상, 식탁, 아기 침대, 선반들이었습니다. 모두 손님들이 주문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흐트러진 사이 톱날이 그의 검지손가락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민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을 멈췄습니다. 공방 구석에 놓인 응급함을 꺼내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런 작은 부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일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을 바라보던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공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이 고요함에 익숙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이 공방에서 일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적막함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용 책상이었습니다. 주문한 손님은 딸아이의 돌상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또 예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민수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사포로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의 결을 따라 손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업이 한 단계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는 공구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길로 들어서는 차는 드물었습니다. 작은 경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내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점심 먹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아직이요, 할머니.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할머니가 혀를 차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거라도 먹어. 혼자 살면 챙겨 먹어야지. 민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공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넓은 공방에 혼자 있으니 썰렁하기도 하지.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 민수는 대답 대신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 그동안 한 번도 누구 사귄다는 소리 못 들었어. 55이면 아직 젊은데 왜 혼자 사는 거야? 민수는 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해. 외롭잖아. 밤에 혼자 집에 가면 적막하지 않아?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외롭냐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갈 때, 텅 빈 집에 들어설 때, 혼자 밥을 먹을 때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괜찮다면 다행이지. 그래도 가끔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혼자만 있으면 마음이 더 굳어져. 할머니가 나간 후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빈 도시락을 정리하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몇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수는 무심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곧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톱날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톱밥이 떨어졌습니다. 민수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공구들을 정리하고 작업대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톱밥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공방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은 공방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산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카 태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태주가 대학에 가고 직장을 구해 서울로 나간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가지 반찬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괜찮았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나무를 깎고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게 더 실감났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방에 가서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변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외롭지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여느 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민수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톱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안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쓸쓸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변화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공방 앞마당에서 나무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벚나무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길로 들어서는 차는 드물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삼촌, 태주였습니다. 민수의 조카였죠. 30살의 태주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먼지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태주야,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태주가 민수에게 달려와 힘껏 안았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조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들뜬 채로 터져 나왔습니다. 삼촌, 저 결혼해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이라고요? 태주가요. 민수는 조카를 떼어놓고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태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언제부터 누구랑 사귀었어? 태주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됐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삼촌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아이였습니다. 태주의 부모, 그러니까 민수의 누나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태주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민수는 26살의 나이에 조카를 떠안았습니다. 민수는 태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주의 밥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민수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태주가 이제 결혼한다니요. 민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동시에 외로움도 밀려왔습니다. 태주마저 떠나면 민수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삼촌, 왜 그러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태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기쁘지. 축하한다, 태주야. 그 애는 어떤 사람인데? 태주의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차를 끓이는 동안 태주는 신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름은 다은이에요. 28살이고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지금은 대학원 다니면서
그림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는 찻잔을 태주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네, 화가가 꿈이래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전시회도 2번이나 했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라고요. 예술가인가 봐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태주가 조금 어두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미국에 계셔서요. 이번에 결혼식 때문에 오신대요.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견례는 언제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꼭 와주셔야 해요, 삼촌. 저한텐 삼촌밖에 없잖아요. 태주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내가 내 보호자인데. 태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다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땠는지,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는지요.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민수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참 후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은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민수도 일어나 태주를 배웅했습니다. 차에 타려던 태주가 문득 멈춰서더니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삼촌, 응? 삼촌은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태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라고요. 민수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기에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었을까요? 태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은이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진짜 사랑은 늦게 오기도 한대요. 젊을 때 만나도 나이 들어서야 진짜로 이해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랑은 평생 배우는 거래요.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늦게 오는 사랑이라니요. 이해라니요. 민수에게 그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아니, 민수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삼촌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됐어, 태주야. 너나 행복해라. 태주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요. 호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민수는 손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공방 앞마당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공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고요. 늦게 오기도 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사랑을 포기했으니까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민수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작업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에 톱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의 상견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주의 결혼이요.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태주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밀려왔습니다. 태주가 결혼하면 민수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공방 안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공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외로움도 쓸쓸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톱날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톱밥이 떨어졌습니다. 민수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공방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조카의 상견례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이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꺼내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다가 매듭이 잘 안 풀렸습니다. 워낙 오랜만이라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매듭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 민수는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에는 물이 차고 산에는 연초록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호텔이 있는 역에 내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상견례 시간은 3시였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셈이었습니다. 민수는 호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기분 좋았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태주가 결혼하다니요. 어제 같은데 벌써 30이 되었네요. 어릴 때 업고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태주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태주가 결혼하면 민수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태주는 여전히 가족이겠지만 이제는 자기 가정이 먼저겠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민수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민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길이 막힐까봐 일찍 나왔어. 넌 긴장 안 돼? 태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이요. 근데 삼촌이 와주셔서 든든해요. 태주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삼촌, 다은이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래요. 화가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라고 했죠.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민수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민수를 레스토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예쁜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삼촌. 저는 다은이랑 어머니 마중 나갈게요. 태주가 급히 나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민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앉으니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민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짧아진 머리,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영도 민수를 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눈빛만이 존재했습니다. 태주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영이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다은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피곤하셨나 봐요. 서영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섰습니다.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25년의 세월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삼촌, 인사하세요. 다은이 어머님이세요. 윤서영 선생님이세요.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서영이라고요. 정말 그녀였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서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윤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영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수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서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주와 다은은 양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선생님, 태주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오빠를 키워주셨다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마주쳤다가 피해졌습니다. 태주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드실래요?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대요. 하지만 아무도 메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영은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잔을 테이블에 부딪혀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죄송해요. 서영이 얼른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다은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지금 나타난 거죠? 2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민수는 참았습니다. 태주와 다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영이 한때 연인이었다는 것을, 25년 전 헤어졌다는 것을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거나 시켰습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주문이 끝나고 웨이터가 가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태주가 어색함을 깨려고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2달 후에 할 거예요.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다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하려고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죠? 민수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소박한 게 더 의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서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반면 태주와 다은은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젊은이의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태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기념으로요. 다은이 좋아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사람은 레스토랑 한쪽에 섰습니다. 웨이터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서영은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섰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요. 이 결혼은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놀란 표정,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입술이요. 25년 만에 본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민수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톱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결혼을 반대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이유로요? 25년 전에 헤어진 여자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였습니다. 태주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삼촌.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왜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무슨 일 있으세요? 다은이 어머니랑 아는 사이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는 사이야.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언제부터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주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아주 오래전에.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요. 그때 민수는 25살이었습니다. 무명 연극 배우였습니다.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돈은 되지 않았지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연극이 좋았으니까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공연 정말 좋았어요. 그 여자가 서영이었습니다. 미대생이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밝았습니다. 서영은 민수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서영의 환한 미소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매번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점점 서영에게 끌렸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와 서영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톡톡 튀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수를 찾아와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곤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새벽에 남산에 올라가 해돋이를 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영은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무명 연극 배우와 사귀는 걸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서영의 부모님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하며 갔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과 헤어지시오.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서영의 아버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우리 딸이 아니다. 학비도 용돈도 주지 않겠다. 서영은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연극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학비도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연극을 포기하기로요. 서영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택배 일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싸웠습니다. 민수는 피곤했고 서영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림 그리러 나갔거나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영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의 집에 전화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과는 인연을 끊었으니 더 이상 찾지 마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이 힘들어서 떠났다고요. 부모님에게 돌아갔다고요.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누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누나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누나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누나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 난 조카 태주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태주를 떠안았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주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태주가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야. 다은이 어머니가 25년 전에 날 떠난 사람이야. 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삼촌이랑 다은이 어머니가 연인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젊었을 때야.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삼촌, 그게 25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 있어. 태주야, 너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 없어.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왜 안 돼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날 버렸어.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그런 사람의 딸이야. 똑같을 거야. 태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삼촌, 그건 어머니 일이고 다은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민수는 돌아서서 태주를 봤습니다. 피는 못 속여. 그 여자 딸이면 똑같아. 내키지 않으면 너를 버리고 갈 거야.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촌이 그럴 수 있어요? 제 사랑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널 지키려는 거야. 너까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전 상처받지 않아요. 다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넌 몰라. 사랑이 어떤 건지 몰라. 알아요. 삼촌보다 더 잘 알아요. 민수와 태주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촌이 반대하셔도 전 다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민수는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널 키웠어. 내 아버지처럼 살았어. 그런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삼촌, 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거예요.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 절대로. 태주는 한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삼촌도 참 이기적이시네요. 25년 전 일로 지금 저를 가두시는 거잖아요. 태주가 공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태주를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의 딸과 태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요. 창밖으로 태주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나무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영아, 왜 나타난 거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방 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주와의 싸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눈물이, 태주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태주야. 하지만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나갔던 그날의 모습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공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이라고요? 응급실이라고요? 네, 제가 강민수입니다. 강태주 씨의 보호자시죠? 강태주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검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히 공방 문을 잠그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몇 번 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태주만 생각났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아무 일도 없어야 해. 민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내가 반대해서 그런 걸까요? 태주가 화가 나서 운전을 잘못한 걸까요? 다 내 잘못인가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태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다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다행히 막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다. 옆 차선의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접수대로 갔습니다. 강태주 환자 어디 있습니까? 숨이 가빴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2층 2번 병동입니다. 205호실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게 너무 느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뛰어나갔습니다. 205호실 표지판을 따라 복도를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병실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영도 민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선생님.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다은 앞에 섰습니다. 태주는 어떻게 됐어요? 다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차 사고였어요. 뒤에서 들이받았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팔에 타박상이 있고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지금은 검사 중이에요. 민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요. 의사는 뭐래요? 큰 부상은 아니래요. 입원해서 이틀 정도 지켜보면 된대요. 민수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수는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영과 한 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환자 보호자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태주는 행복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반대했으니까요. 내가 심하게 말했으니까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주에게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은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엄마. 다은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서영만 남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25년이 지났네요.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영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중환자실 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 괜찮을 거예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서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서영은 움찔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딸 때문에 태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당신 딸과는 안 된다고 했어요. 태주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영도 일어섰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죠.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강민수 씨,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해요. 민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태주를 지키고 싶으니까. 서영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 다은이한테서 태주 씨를 지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는 서영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도 당신과 똑같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다가 힘들면 떠날 거예요. 그런 DNA예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딸을 모욕하지 마세요. 다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은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영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상처 주지 말아요.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상처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서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다은이 가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은은 두 사람 사이의 냉기 어린 공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대답 없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영과 다은도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강태주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팔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부 출혈이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를 봐야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민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좀 피곤해하니 오래 있지는 마세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태주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였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영이 따라 들어가려다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수 씨도 들어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먼저 가세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서영과 다은이 나왔습니다. 서영이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우리 호텔 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돼.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서영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태주 씨는 괜찮을 거야. 지금은 못 보잖아. 내일 보자. 다은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영이 잠시 멈춰서서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수 씨도 쉬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내쉬고 다은과 함께 떠났습니다. 복도에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병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태주가 민수를 봤습니다. 삼촌. 태주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수는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크게 다친 건 아니래.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삼촌. 제가 화내서. 그래서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삼촌, 저 정말 다은이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다은이 어머니가 누군지, 삼촌이랑 아는 사이인지.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줘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요. 민수는 태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는 다은이 없이는 못 살아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주의 눈빛이 절실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쉬어. 지금은 몸 추스르는 게 먼저야.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태주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태주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푹 쉬어. 내일 다시 올게. 민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영과 다은은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은을 사랑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도 서영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서영을 다시 봤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민수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다은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막아야 할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이요. 서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요. 2시간 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서영의 얼굴이, 다은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이요. 태주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갈비뼈는 아직 아팠지만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데리러 왔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천천히 해. 민수가 태주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태주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태주 오빠. 다은이 태주를 안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주가 웃으며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나았어.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은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야, 다은아. 삼촌 차 타자. 태주가 말했습니다. 다은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 태주가 조수석에, 다은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뒷좌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제가 다은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민수는 백미러로 태주를 봤습니다. 모르는데. 태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대학교 도서관이었죠. 제가 책을 찾고 있었는데 다은이도 같은 책을 찾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권이었죠. 다은이 뒷좌석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제가 졌죠. 다은이가 그 책을 빌렸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다은이가 그 책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읽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 책이 정말 필요해 보였어요. 과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태주가 뒤를 돌아 다은을 봤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착해 보였어. 처음 본 사람한테 책을 나눠주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귀게 된 거야?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영화도 보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고백했어요. 다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설프게 고백했어요. 말도 더듬고. 태주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긴장했었어.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 민수는 신호등이 바뀌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정말 다은이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요. 회사 일이 힘들 때, 외로울 때 항상 제 편이었어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도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림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전시회 준비할 때 늘 응원해줬어요.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차가 다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주도 내려 다은을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 앉아 두 사람을 봤습니다. 태주와 다은은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이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다은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다은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다은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귀셨던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젊었을 때. 태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헤어지셨어요? 민수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어. 아무 말도 없이.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태주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주의 방이었습니다. 태주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이었습니다. 쉬어. 아직 몸이 안 좋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태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삼촌, 저 여쭤봐도 돼요? 민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뭐? 태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은이 어머니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25년이나 지났는데. 태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나 계세요?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다은이가 좋아요. 다은이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은이는 다은이에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저녁, 민수는 웨딩홀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태주가 부탁한 나무 액자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웨딩홀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현관 로비에서 액자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서영도 민수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는 그들뿐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액자 전달하러 왔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저도 부케 색상 확인하러 왔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민수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서영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민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요? 최선이 그거였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사라지는 게 최선이었어요? 나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카페 앞에서, 당신 집 앞에서. 하지만 당신은 그냥 사라졌잖아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서영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나는 쓰러졌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처럼 아팠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선 어렵다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비행기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날 데리고 간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는요? 나중에라도 전화할 수 있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도 제대로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 엄마한테 물었어요. 민수 씨한테 연락했냐고. 그런데 서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당신이 더 이상 날 찾지 말라고 했대요. 연락처도 바꿨다고. 민수는 멍하니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연락처도 안 바꿨어요. 나는 당신을 찾았어요. 당신 집에 전화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서영이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가난한 연극배우 따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내가 싫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 민수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몰랐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아팠다는 걸, 쓰러졌다는 걸, 죽을 뻔했다는 걸. 두 사람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울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25년 동안 원망했어요. 한 번도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서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둘 다 바보였어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25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25년이란 시간이 너무 많은 걸 바꿔놨다는 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 자신도.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나를, 부모님을.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게 좋겠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로 남겨둬요. 그때 우리 참 행복했었죠?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적어도 나는 그 기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서영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영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석양빛이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공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서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그 사진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요.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연인에서 추억으로, 아픔에서 이해로. 민수는 사진첩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건 용서였고 동시에 작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와 다은의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영이 멀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야 할까? 아니면 다가가야 할까요? 결국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영에게로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피곤하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그래도 뿌듯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요. 태주도 좋은 아이입니다. 다은 씨를 정말 아끼더라고요. 알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이제 됐네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못한 것들이요. 아이들이 완성했어요. 민수는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오해도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고,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은 달라요. 서로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축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은 아픔이 저 아이들한테는 교훈이 될 거라는 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영이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민수 씨,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미련은 없으세요? 서영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련이야. 있죠.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손을 펼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미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현실이요. 우리의 현재가 과거보다 중요하다는 걸요. 서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철들었어요? 나이 들면서요. 55년 동안 배운 게 그것밖에 없네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민수 씨, 네, 고마웠어요. 다시 만나서요. 진실을 알게 돼서요. 덕분에 이제는 평온하게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돼서요. 서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연락처요. 미국 주소랑 전화번호요.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주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외롭거나 힘들 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요. 연락하세요. 나는 언제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드릴게요. 민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공방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어요. 당신도 힘들면 연락하세요. 나도 언제든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서영이 명함을 받아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서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수 씨. 안녕히 가세요, 서영 씨. 서영은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영도 창문 너머로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점점 멀어졌어요.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민수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어요. 강민수 봄나무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봄나무 공방.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의 사랑도 봄처럼 찬란했었죠. 서영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민수가 있을 거예요. 가방에서 비행기 표를 꺼냈습니다. 사흘 뒤 오후 2시 출발, 미국행 비행기였어요. 이제 곧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영은 비행기 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25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오해가 없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민수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작업대에 앉아 서영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민수 씨, 언제든 연락하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에요. 서영.
민수는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공방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보였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서영이 있을 거예요. 잘 가요, 서영아.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슬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작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방 문을 열고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서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전 10시쯤 공방 앞에 택배 트럭이 섰습니다. 배달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려요. 민수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크기도 꽤 컸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발신인 정보를 확인했어요. 발송 윤서영,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보낸 거였어요. 무엇을 보낸 걸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완충제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테이프를 뜯고 완충제를 벗겨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캔버스 한 점이었습니다. 천으로 감싸져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유화로 그린 풍경화였어요. 봄날의 골목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었어요. 흩날리는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따뜻한 빛깔이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목 끝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림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수와 서영이 처음 만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두 사람은 대학로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민수야, 이 길 너무 예쁘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네. 이 길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우리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을요. 뒷모습으로? 응, 뒷모습이 더 좋아. 앞모습은 표정이 보이잖아. 근데 뒷모습은 상상하게 되거든.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하고요. 서영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꼭 그릴 거야. 이 풍경을요. 그리고 서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5년이 지나서였지만요. 민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이 바로 자신과 서영이었어요. 젊은 날의 자신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림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짧은 문장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 따뜻했죠. 민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림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는 그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영의 솜씨는 여전했어요. 색감이 섬세했고 붓질이 부드러웠습니다. 벚꽃잎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햇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골목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물감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서영이 이 그림을 그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한 붓 한 붓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생각했겠죠. 25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그렸을 거예요. 민수는 그림 속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뒷모습도 봤습니다. 가녀린 어깨였어요.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카락이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서영이었어요. 사랑에 빠져 있었고 행복했던 서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민수는 그림을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림을 비췄어요. 그림 속 봄 풍경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양빛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림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준 메모지를 꺼내 전화번호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아름답다고, 그리워한다고.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작업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가장 좋은 나무를 꺼냈어요. 오래 숙성시킨 호두나무였습니다.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민수는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했어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나무를 깎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서영이 보낸 그림을 담을 액자였어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모서리에는 작은 벚꽃 무늬를 새겨 넣었어요. 민수는 그림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림이 더욱 빛났습니다. 민수는 액자를 공방 벽에 걸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민수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서영아.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잊지 않을게. 평생. 밖에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언가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과거를 받아들이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미국 어딘가에서 서영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림을 보내며 과거와 작별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겠죠. 민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참 따뜻했죠. 민수는 서영이 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응, 정말 따뜻했어.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아침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민수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림을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추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민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그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그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공방으로 내려와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함께 걷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과 서영이었어요. 이대로 끝내면 평생 후회할 거야.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여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여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하지만 여권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게 가보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번의 사랑이 끝나도 마음은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죠.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이름이 있나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이었습니다.